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전문의 강탈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모 미세침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하죠. 탈모는요, 성인의 50% 이상, 남자는 80%, 여자는 50% 이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응성, 비반응성 탈모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다뤘었죠. 흉터가 있는지, 흉터가 없는지에 따라서 탈모의 종류가 나뉘고,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모발이식 수술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메조세라피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마이크로 니들링이 들어가 있죠. 자, 미세침술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미세침술은요 0.25mm에서 5mm의 의료용 바늘입니다. 길이가 약간씩 다른데 5mm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모낭이 보통 두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지방층이 있고 이쯤 정도 이제 파만 묻혀 있거든요. 이 깊이가 거의 4에서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더마 롤러 같은 경우에는 1mm 안쪽으로 1mm만 돼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1mm 안쪽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모낭 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층으로 찔러서 이렇게 약을 주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피해 주느냐 진피해 주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원하는 거는 경피, 그러니까 에피더미스, 가장 얕은 층에 이 얕은 층에 상처를 내서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혈관내피 성장인자, 섬유화를 약화시킨다거나 섬유화를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뭐 신생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상처를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성장인자들로 탈모 치료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도입이 된 치료가 되겠어요. 종류는 스탬프 종류가 있고요. 스탬프는 말 그대로 도장처럼 생겨서 꿍꿍꿍 찍으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롤러 방식으로 드르륵 돌돌이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오토펜은 미세 진동을 주는 전자펜이 있습니다. 예, 전자펜이 있어서 끝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침들이 뭐 9핀이다, 6핀이다, 핀 개수에 따라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꾹꾹꾹꾹 찌르면서 이 주변으로 이제 약물을 흘리면서 치료하는 오토펜이 있겠습니다. 두피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웬트 베타 카테닌 경로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탈모를 방지해주고 모발 성장에 기여하는 이 패스웨이 경로를 자극해주고요. 진피 유두 줄기세포를 증식시켜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생성이 새롭게 자극이 되고 새로운 성장기 주기 시작을 강화시킨다. 성장기, 퇴행기, 휴직이 나뉘는데 성장기 진입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논문들이 많을 겁니다. 하루 2회 미녹시딜에 마이크로 니들링 했을 때 모발수가 증가했다. 이런 보고들이 세계 각국에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미세침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제 논문 하나씩 보실 건데요.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마이크로 니들링, 미세침술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남성형 탈모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 우월한 결과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병합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 병합 치료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한다거나 PRP라거나 뭐 이런 약들을 같이, 그리고 혈액 제제들을 같이 썼을 때 효과를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020년 케이스 리포트가 되겠고요. 미세침과 PRP, 그 다음에 미세침과 미녹시딜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가 높으냐, 좋으냐 했을 때 미세침하고 PRP를 같이 병합했을 때 미세침과 미녹시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데, 사례 보고라서 케이스 N수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고 지나가시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니들링의 미세침술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안전한데 에리세마라고 해서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퉁퉁퉁퉁 붓는 부종이 있다거나 그 부위가 또 아프죠. 통증을 겪는다거나 피부가 약간 자극되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밝힌 논문이 되겠고요. 2021년도 발표된 논문이고요. 집에서 미세침술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안전하냐, 그거를 밝힌 논문인데
홈 유즈 마이크로 니들 디바이스 메이비어 세이프 안전하다 안전하고 5% 미녹시딜을 용액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모바일 성장 자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촉진시킨다 라고 밝힌 논문이 되겠어요. 자, 이 논문은요 2021년도 발표된 논문이고 남성형 탈모에 썼을 때 깊이가 어느 깊이가 더 좋느냐 이걸 확인을 해본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0.6과 1.2mm를 비교를 했을 때 0.6mm가 좋은 결과를 보였더라. 그러니까 너무 깊게 되면 깊으면 깊을수록 모낭에 다 더 잘 전달될 것 같지만 약물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지만 0.6만 해도 충분하다. 결과가 좋더라 라고 밝힌 겁니다. 이 논문은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N수는 한 120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쓴 거, 그 다음에 미녹시딜 플러스 먹는 그 스피로놀락톤 쓰는 거, 그 다음에 미녹시딜에 미세침술 쓴 거, 그러니까 세 가지 군입니다. 미녹시딜 단독이 있고, 미녹시딜에 스피로놀락톤 더한 게 있고, 미녹시딜에 미세침술을 같이 했을 때, 요거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느냐 했을 때, 요게 1등이라는 얘기예요. 미녹시딜 플러스 미세침술이 1등이고, 미녹시딜이랑 미녹시딜 스피로놀락톤 같이 먹었을 때 우월하지 않더라. 그래서 미녹시딜과 미세침술 방법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밝힌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니까 무작위 대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연구가 되고요. 미세침술을 탈모에 사용했을 때 언제 효과가 있느냐 봤더니 미녹시딜 혹은 PRP와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콤비네이션 테라피 병합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202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미세침술을 우리가 이제 남성형 탈모에 사용을 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잘 없더라고요. 원형 탈모에 미세침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이 잘 없었는데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에 효과가 있긴 있더라. 그런데 데이터 퀄리티가 좀 낮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고 뭔가 좀 기념비적으로 그냥 있구나 정도로 근데 신뢰할 만하진 않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22년도 논문이고요. 미세침술이랑 2% 미녹시딜을 국소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여성형 탈모가 개선이 되는지 중국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겠고요. 여성 탈모 치료에 미세침술 플러스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 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미세침술의 변화에 대한 논문들입니다. 미세침술이 보통 날카로운 철심으로 되어 있는데 용해가 되는 물질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녹는 미세침술을 탈모 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약물들을 입힌다든지 해서 이런 미세침술에 적용을 하는 건데 미세침술 발전, 과학 이런 걸 다룬 논문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30명 대상으로 미세침술을 했을 때 남성형 탈모에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밝힌 연구여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까지는 미세침술 단독 혹은 미세침술을 병합해서 치료했을 때 미녹시딜이나 PRP나 두타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합했을 때 효과가 좋다. 최소한 효과가 아예 없진 않다. 이런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2023년도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30명 대상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논문은 2023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메타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기존에 출시가 됐던 논문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도출을 해내는 방식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결과를 보시면 5% 미녹시딜 더하기 미세침술을 했을 때 6개월 시점에 보면은 효과가 있다. 이 치료를 하고 6개월이 지나서 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3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남성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미세침술을 같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병합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고
빠른 개선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탈모가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미세침술에 뭐 약을 섞는다든지 5% 미녹시딜을 같이 바른다든지 해서 표준 치료로 권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문은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두테스테라이드도 메조세라피를 할 수가 있는데 0.01% 용액으로 만들거나 0.05% 안쪽으로 용액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스탬프를 하던 더마 롤러를 하던 오토펜으로 하던 메조세라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어드버스 이펙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통증, 출혈, 멍, 그 다음에 이마가 뚱뚱 붓는다든지 안조에드마 라이크 컨택 더마틱, 이건 알러지 반응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인젝션 사이트에, 그러니까 주사를 맞거나 미세침술을 한 부분에서 비반응성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 비반응성, 그러니까 탈모 치료하려고 맞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탈모가 오히려 발생하는 부작용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메조세라피 뭐 두타로 하던 아니면 미세침으로 하던 미녹시딜을 도포를 하던 그 부위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폼드 컨센트가 된 상황에서 이 메조세라피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논문에서는 약간의 발적, 약간의 통증, 약간의 출혈, 약간의 부종 정도, 큰 쉽게 말해서 죽고 사는 정도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다, 안전하다, 메조세라피가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핀주베라고 하는 피나스테라이드가 함유된, 그리고 키토산이 함유된 뿌리는 약들이 나왔는데, 뿌리는 약이 나와서 지금 쓰기는 두타를 당장 뿌리거나 메조를 하기가 지금은 당장 어렵죠. 그렇다 하신 분들은 핀주베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약 선전은 아니고요. 이런 약 부작용이나 성적인 부작용 겪으시는 분들은 핀주베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미세침술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짬뽕해가지고 병합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 통계적으로 더 낫더라라고 하는 거를 밝힌 메타 연구가 되겠습니다. 메타 분석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뭔가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PRP를 단독으로 사용한다거나 두타가 됐든 피나스테라이드가 됐든 보톡스가 됐든 등등의 치료들이 다 단독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미세침술을 같이 사용을 해서 병합을 해서 치료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미세침술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 전문의 강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